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핫딜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 국채금리, 원달러 환율, 거기에 국제 유가까지 일제히 하락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왜 발을 빼는 걸까요? 양대 증시에서 쌍끌이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이번 주의 상승 흐름을 지켜내지 못하고 파란불을 켰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한 시간 동안 저희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도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주 대비 전략도 꼼꼼하게 짜보시죠. 그럼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제 하단에 QR코드 나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간편하게 전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허기웅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참 숨 고르기 했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상승했던 이번 주 첫날과는 또 반대로 또 다른 모양새를 또 보여주면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 장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먼저 이번 주 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목요일날 갭상승 출발했던 그 갭 부분을 좀 메우러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월요일까지는 좀 관망해서 지켜보셔라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특징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느닷없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을 함부로 손절해야 될 타이밍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추가매수 타이밍만 잘 잡게 된다라면 내가 본절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올 수 있는 시장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보자면 대한통운이라든지 제넥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사실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가 바닥인가 싶더니 거의 지하실까지 파고 들어가는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오히려 이 조정 나오는 구간이 나쁜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300선에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지언정 그 상승 추세를 꺾이면서까지 2300선 저점을 이탈하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장도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점을 파고드는 그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개별 종목 장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순환매 테마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종목만 잘 잡는다면 공매도 금지 그 탄력을 받아서 오히려 수익에서 그리고 본절권 탈출, 물리신 분들은 본절권 탈출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를 잘 찾는 그런 대응 전략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회의 장이 열린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고민점들을 들고 와주셨을지 또 15분 동안 최대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요즘은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막 이렇게 남겨주셔서 제가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진테크놀로지입니다. 유진테크놀로지 21,00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유진테크놀로지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유진 테크놀로지도 이제 상장 전, IPO 전부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역시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부분의 이렇게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하락 추세를 많이 겪고 있죠. 자, 더군다나 업종 자체가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뭐 58% 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대부분의 2차 전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제가 항상 2차 전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이클적으로는 비수기 시즌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미래 전망성은 좋으나 지금은 조금 관망하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다.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건 만약에 2차 전지의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하락분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유진 테크놀로지 지금 비중 한 10% 정도 들어가셨고 2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어쨌든 신규 상장주는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기술적인 분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있는 데이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할지, 어느 지점에서 매도를 할지, 어느 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할지 이 대응 방법을 찾는 게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현재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업황적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좋을 텐데 일단 유진 테크놀로지의 기업 전망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업황 자체가 비수기 시즌이라는 거, 아직 사이클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손절하기엔 좀 아깝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대신 이 종목을 가져가되 잠깐 오르고 내리는 거에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기만 한다라고 하면 21,000원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이 아직은 비수기 시즌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홀딩 전략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아 베스틸 지주입니다. 26,560원에 매수를 하셨고 13%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가 오늘 23,95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2%대 약하게 빠져줬습니다. 철강 업황이 아직까지는 조금 힘을 못 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철강 가격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 이제 철강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는 철강 산업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건 중국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중국 역시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신호탄이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철강은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회복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전망성은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역시나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자, 지금 기술적 분석상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6,500원대. 자, 오늘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면서 거래량도 굉장히 터져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피레침이라고 하죠. 윗꼬리 달린 캔들이 과연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캔들인가 아니면 단순히 위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인가 두 가지 관점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이 윗꼬리 달린 캔들은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3만 원대 가격대에서 굉장히 물려있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줬는데요. 일단은 지금 슈팅 구간은 한 번쯤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가격대가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22,5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비중이 13% 정도 가지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지금 22,500원 부근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조금 더 관망을 하시고 쓰리바닥까지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역시나 평단가가 낮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 구간까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22,500원 부근 좀 지지해주는지 파악을 하시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 잘 노리시게 되면 오히려 익절권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2,500원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대박나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81,00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 있으십니다. 탈출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 왔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종가 확인해보니까 58,300원입니다. 아, 손실폭이 엄청 크십니다. 이거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네요.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는 이제 귀에 닳도록 귀에서 아마 피가 나실 거예요. 차트의 업황, 아니 기업의 업황, 종목의 업황, 그리고 종목의 실적보다 중요한 건 항상 차트상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식은요, 파도랑 똑같아요.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내려올 때 사는 게 좋을까요? 올라갈 때 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내려올 때 사는 게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 사는 건 정말 짧게 치고 빠지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시청자님은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죠. 지금 8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건 결국 17,400원, 거의 2만 원대에서 96,000원까지 거의 5배가 올랐잖아요. 물론 시청자님께서는 보통 이럴 때 어떤 심리로 매수를 하게 되냐면 주변에서 좋다 해요. 이 종목 정말 좋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좋다. 포스코 그룹주들 굉장히 좋다. 그러면 보통 차트의 위치가 거의 고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귀를 닫고 내 주간을 뚜렷하게 하시고 웬만하면 좀 내려와 있는 종목, 다음 순환매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종목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수기에 있는 이런 업황들보다는 다음 순환매 테마의 주인공이 될 건 어떤 업황일까? 이런 걸 골라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81,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물리셔서 이 종목을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 전문가님한테 꾸중은 들었고 이제가 관건입니다. 자,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일단 상승을 했을 때 대비해서 지금 2분의 1 정도는 내려와 줬어요. 보통 상승폭의 2분의 1 정도 내려오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시청자님이 매수한 81,000원까지 올라올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좀 힘들어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도 1차적으로 올라오고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이 72,800원대, 73,000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슈팅이 나와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73,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격대가 52,000원대, 5만원대 부근까지 내려오면 그때 다시 매수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손실을 본다라고 해서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시거나 아니면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손실폭을 좀 줄이시고 내가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 다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짜드린 이 전략대로 대응을 하시면 이 종목도 충분히 손실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손실폭을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면서 73,000원 부근에서 손절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5만 원대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에너지고요. 24,89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20% 비중 있으시고 물려 계시다고 합니다. 필에너지가 오늘 19,830원에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은 좀 손실이 많으신 분들이 많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사실 이게 주식에 한번 물리게 되면요.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막 집중도 안 되고 회사에서도 계속 핸드폰만 보면서 그쵸.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자, 하필 또 2차 전지 쪽을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물론 2차 전지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들마다 이제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역시나 2차 전지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얻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지금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내려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테슬라도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거의 1,000억 원 상당의 이제 장비 신규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13%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나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수주를 받은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1년째 되지 않은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바닥을 잡아주는 쌍바닥 패턴은 나와줬어요. 자, 이 상황에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와줬고 어쨌든 이런 1,000억 원 규모의 수준은요. 한 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매수가 근처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수익까지 올라가기에는 저는 굉장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비수기 시즌인 2차 전지 업황보다는 다른 업황 쪽으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훨씬 지금 시장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에너지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벌써 1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은봉금한님께서 보내주신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71,0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있습니다. 손실이 큽니다 해서 오늘 종가 확인해 보니까요. 52,5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9%대나 하락을 해줬네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YG가 결국에 이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블랙핑크의 재계약입니다. 재계약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보여지고 있으나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실적도 잘 나왔어요.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음반 판매량이 계속해서 이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 음반 판매량이 왜 감소를 하냐면 팬들이 굿즈도 사주고 앨범도 사줘야 돼요. 근데 워낙 이제 소비가 침체되다 보니까 팬들도 쓸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출은 좋으나 4분기 매출액이 굉장히 기대치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쭉 빠져주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이미 좀 차트에 이런 4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좀 선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이상 빠지기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한 5만 원대 부근, 전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수가까지 올라오기에는 저는 조금 힘들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게 비중이 20%신데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매수가까지는 못 올라가요. 오히려 한 7만 원 아랫부근, 6만 7천 원 부근, 6만 8천 원 부근까지는 올라와 줄.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15분 상담 코너의 마지막 종목으로 저희 엔터주인 YG 엔터테인먼트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평단가가 71,000원인데요. 손실이 크긴 합니다만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68,000원까지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응 전략 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송 보시다가 나도 한번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이라도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가 뜨면은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면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서울전화 02-2128-8566번도 많은 상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저희가 오늘 상담 종목으로 YG 엔터테인먼트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엔터주가 좀 일제히 빠지면서 코스닥이 좀 직격탄을 받았는데 엔터주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잘 나왔죠. 네,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그놈의 이제 YG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가 재계약이 되냐 안 되냐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SM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카카오 쪽으로
쪽으로 좀 안 좋은 인식이 네.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 팬들의 소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하지만 지금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엔터주들이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역시나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4분기에 대한 좀 매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건요. 이미 차트에 선반영됐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오히려 4분기쯤 넘어가고 내년 1월까지 되면요. 반등이 좀 저는 크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역시나 공매도 금지에 대한 영향력이 좀 큽니다. 어쨌든 지금 공매도라는 건 내려가는데 베팅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락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한 번 재료가 나오면 10% 상승할 게 20%, 30% 이렇게 급한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엔터주도 저점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얇아진 지갑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침체 사이클로 가다 보니까 엔터주가 좀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4분기의 흐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저점을 뚫고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시장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나 늘 하는 방식대로 첫 스타트는 청개 기법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청개 기법 어떤 기법이죠? 네, 청개 기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종목 상담 방송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요, 전문가님이 하는 얘기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뭐 기술적 반등부터 시작해서 지지선, 저항선, 차트상의 위치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어려우시죠? 좀 복잡하시죠? 좀 머리가 아프시죠? 자, 이런 분들은요, 좀 이걸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청개기법을 받아가시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명료하게 주식을 좀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청개기법은 뭐냐면 우리 딱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 어렸을 때 수학 공부할 때요, 그 주판 쓰잖아요. 주판을 쓰면 계산을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빨리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청개 기법이란 이 주판 같은 도구가 더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데 훨씬 더 쉽고 더 수익까지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청개 기법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계좌 두둑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주판은 모르겠고 계산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물론 암산 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나 주판의 도움을 받아서 확실하게 정답을 가져갈 수 있는 기법이 주식에서는 청개 기법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도 역시나 청개 기법은 어떤 거고 또 포착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개 기법의 포착 조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네, 청개기법의 포착 조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결국 청개기법의 핵심은요, 이 차트를 움직이는 게 누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세력, 뭐 외국인도 될 수 있고요, 기관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아요. 결국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가야 된다는 말이 그쵸. 굉장히 많잖아요.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요, 세력의 움직임만 잘 파악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계좌를 두둑히 챙겨갈 수가 있겠죠. 이 청개기법의 핵심 조건은요, 바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하고 주가를 상승시킬 때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해서 뉴스나 호재가 이 종목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제 사야 된다 할 때 우리는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조건만 따라가시면 여러분들 정말 주식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개기법 포착 조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청개기법의 포착 조건은요,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매집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제 튀어나올 때 우리는 그 변곡점, 상승의 시발점에서 우리는 이 종목을 매수한다라는 거예요. 네. 얘기만 들어도 너무 막 설레고 그러지 않나요? 자, 조건 첫 번째는 이거래일 전 대비 상승. 다시 말하면 이제 상승 추세로 변곡이 됐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한다. 이게 조건 첫 번째고요. 조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차트가 있죠. 한국 무브넥스 반도체 관련주고요. 현대바이오, 제약바이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두 가지 업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종목들을 좀 저점에서 잡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천개 기법을 만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점에 물려서 몇 날 며칠을 가슴 아파하고 맨날 핸드폰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저점에 잡으니까 마음도 편하죠. 그리고 고점에서 남들이 좋다고 할 때 파니까 상대적인 뭔가 부러움을 받는 네. 이런 눈치 속에서 매도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매수 타이밍이 언제 들어가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천개 기둥이라고 있어요. 이 파란색 영롱하게 빛나는 기둥이 있죠. 자, 이 기둥이 뭐냐면요. 세력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예요. 제가 이런 복잡한 검색식을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검색식 하나하나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상담에 아까 막 지지선, 저항선 이런 거 다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 이 기둥 하나로 세력이 1차적으로 매집을 했구나를 파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세 번째 계단 보시면 차트상에 이 굵은 선이 3개가 보이실 거예요. 제일 하단에 검정색 굵은 선이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보라 색깔의 두 번째 계단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상단에 빨간색 굵은 선이 보이실 텐데 제일 상단의 빨간 선이 뭐냐면 바로 세 번째 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천개 기둥이 나와준 이후에 이 세 번째 계단을 막 터치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돌파 시도를 해주거나 돌파를 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매수에 들어가면 됩니다. 너무 쉽죠? 기둥이 나오고 세 번째 계단을 터치해주면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된다. 이 두 가지 원칙만 기억을 하시면 내가 매수 타이밍을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몰라도 정말 좋은 타이밍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첫 번째 계단 검정색 선이 있죠. 이거는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 주게 되면 우리는 손절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규칙에 따라서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한국 무브넥스 차트 보이시죠? 그 차트에서 세 번째 계단이 5,000원대 가격대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 나왔어요. 그 가격대에서 최고가 9,400원까지 무려 90%에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 5,000원대에서 검정색 선 첫 번째 계단 이탈해봤자 몇 퍼센트 손절이에요? 많아봤자 10% 손절입니다. 손절은 짧게, 익절은 길게 거의 9대1의 손익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은 똑같습니다. 천개 기둥이 나와준 걸 확인을 한 이후에 세 번째 계단 빨간 선을 터치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매수하시면 되고, 검정색 선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41,200원까지 굉장히 큰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개 기법을 모르잖아요. 그럼 저는 아마 이렇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현대바이오, 자, 지지선, 저항선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박스권에서 계속 놀아주고 있다가 박스권 상단 부분을 큰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복이 출현했죠. 자, 이때 돌파 매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개 기법은 이런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천개 기법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천개 기법을 통해서 시작을 해봤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 곁에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맨날 세력만 이기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서 속상하셨다면 세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세력 곁에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이 바로 이 천개 기둥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런 천개 기둥을 내 차트에도 한번 녹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천개 기둥이 뜬 종목들 중에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핑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가상화폐 쪽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고 한쪽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정치 테마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정치 테마주가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뭐가 중요할까요? 수익. 맞아요. 수익만 보면 돼요. 뭐 이게 정치 테마주로 말도 안 된다. 이게 뭐 인맥이 뭐 이렇게 해서 왜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내가 물렸을 때 얘기죠.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올라가도 내가 일찍만 매수해놨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지 하면서 박수 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점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올라가기 전에 어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내가 미리 선침해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핑거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천개 기법은 이 종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파악할 수 있었겠죠. 잠시 후에 차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핑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금융 스마트 플랫폼 솔루션과 핀테크 서비스 업체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핀테크라는 키워드예요. 네. 그래서 핀테크 하면 뭔가 어르신분들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핀테크의 P는요, 파이낸스의 약자고요. 테크는 테크놀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은행으로 비유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은행에 가서 우리가 통장을 만들려면 창구에 직접 방문을 해서 뭐 입출금부터 통장 만드는 것까지 직접 가서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제 전화를 통해서 입출금이 가능해졌고요. 그 이후에는 인터넷 뱅킹,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금융 업무들을 대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핀테크라는 건 인터넷을 통해서 금융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요즘에는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애플페이 여러 가지 페이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모두 핀테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핀테크가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역시나 STO입니다. 토큰 증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증권이라고 하면 우리 주식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이런 증권 개념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음악 저작권 있잖아요. 아니면 부동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각조각 여러 조각으로 나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지분을 뭐 100분의 1이든 뭐 10분의 1이든 이런 식으로 소유를 할 수 있는 법안을 계속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핀테크 서비스, 핀테크에 대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현재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역시나 이제 STO는 역시 비트코인과 좀 연관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STO 같은 경우엔 결국에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뭐 NFT라든지 STO 같은 이런 업황들이 굉장히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거기에다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예요. 정치 테마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혈연, 학연, 지연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학연 쪽으로 해서 주가가 오늘 굉장히 급등했다. 제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세력들은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엮여서 주가를 급등시켜요. 우리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저점에서 매수하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하면서 매도를 하시면 된다.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핑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줬어요. 고점 17,300원 부근에서 뭐 흔히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지하실까지 팠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이렇게 지하실까지 팠었던 종목들이 급등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핑거 같은 경우에 좀 물리신 분들도 지금 본절권까지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매물대를 보더라도 지금 12,000원 부근에 굉장히 매물대가 강하게 쌓여있는 게 보이시죠? 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 물려있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 하락을 하면서 쌍바닥을 한번 찍어주고 1000개 기둥이 나와줬다 안 나와줬다?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작은 쌍바닥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RSI 과매도 구간이 2개나 나와주면서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줬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상승 추세로 전환될 근거가 2개나 나온 상황에서 1000개 기둥이 떠졌다라는 네. 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개 기법을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핑거 종목 한번 검색을 해보신 거예요. 자, 1000개 기둥이 떠졌고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해줬네요. 이때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3거래일 만에 38%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물대 구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살짝 나와주기 했습니다만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기술적 분석으로 아무리 좋고 차트적으로 아무리 좋아도요. 이왕이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가시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혹여나 핑거 차트 눌림목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신 분들은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한 대응 전략 짜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핑거 종목 매수 타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핑거 종목부터 먼저 살펴봤습니다. 청계 기둥이 그야말로 상한가를 포착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도 어제도 두 가지 종목이나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도 핑거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할 타점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도 이런 종목들 좀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인트론 바이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일단 상한가를 갔고요. 그러면 어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시간에서 한번 그리고 오늘도 26%인가 그 정도까지 올랐던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은 좀 언제 떴는지가 일단 궁금해지는데 언제쯤 이 청계 기둥이 떴었을까요? 상승하기 전에 떴지 않을까요? 언제쯤? 청계 기법. 비밀입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이 네.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이 방송에서 눈을 떼지 못할 좋아요. 테니까 좋습니다. 네. 방송 잘하고 있나요? 예. 네, 인트론 바이오 같은 네. 경우에는 결국에 유전자 가위 치료제 이 이슈로 떴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가 도대체 뭔가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네, 같아요. 그쵸. 굉장히 막 뭐 초전도제부터 양자 컴퓨터 이번에는 또 유전자 가위예요. 과학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자, 이거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너무나도 이해 쉽게 설명드릴 건데, 우리 유전자 DNA라고 하면 우리 다큐멘터리 보면 이렇게 막 나선형으로 막 이렇게 네. 돌아가는 막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런 거, 그게 이제 DNA,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유전자는 좀 떼버리고 거기에 좋은 거를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포도가 병충해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근데 병충해에 약한 DNA를 빼내고 네. 강한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가 병충해에 강한 이런 포도가 되겠죠. 자, 이런 게 바로 유전자 치료제. 그래서 DNA를 좀 가지고 놀 수 있는 네.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뭐 관련주들, 툴젠 뭐 상한가 갔죠. 엠젠 플러스 갔죠. 그쵸. 마크로젠도 굉장히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는데 제가 항상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순환매 테마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천개 기법은 한두 종목 정도는 포착을 잡는다. 할 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포착을 했고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드디어 언제 떴는지 공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도 천개 기둥이 한번 떴으나 손절 라인이 한번 나왔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천개 기법이 100종목이면 100종목 다 수익을 본다. 이거 저 거짓말이라고 제가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설명드리지도 않고요. 대신에 손절은 짧게 가져가고 익절은 크게 가져가면 내 계좌는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손익비라고 하죠. 네. 손익비를 굉장히 좋게 가져가기 때문에 천개 기법은 수익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5,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1차적인 상승을 크게 한번 보여줬었는데 네. 자,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주가가 쭉 밀려서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줬다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세력들이 나가지 않고 개미들만 털어져 나갔다. 세력들은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그 흔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줬어요. 같은 지점에서 다시 한번 가격대를 끌어올렸다라는 뜻은 뭘까요? 세력들의 평단가를 맞추기 위한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천개 기둥이 두 개나 떠졌어요. 자, 첫 번째 떠졌을 때 매수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 22%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바로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두 종목 다요. 천개 기법을 통해서 내가 좀 미리 가져갈 수 있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맞나 안 맞나 궁금하시면요. 내가 와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비유 드리죠. 내가 이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려면요. 마트에 가서 시식 코너로 먹어보고 그때 구매 결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 천개 기법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 다 드리니까요.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11월 15일 얼마 전에 천개 기둥이 떴던 종목입니다. 과매도 구간까지 있기 때문에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기둥 한 가지가 더 떠줬는데 이 종목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제 인트론 바이오 종목은요, 제가 매수 타점을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의 힌트 종목이군요. 잠시 뒤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는 리뷰 타임으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보 모터스입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10월 달에 매수를 했고 당시에 목표가로 6,0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11월 9일에 5,900원까지 터치를 했고 수익률은 10%를 넘겼습니다. 사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요새 잘 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부품주도 좀 시원하게 가고 있는데 이 종목 더 갖고 가도 괜찮을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사실 이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을 때 같이 올라간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후발주자로서 이 종목이 굉장히 좀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삼보모터스의 자회사 프라코가 자율주행 레벨 3단계 핵심 부품사로 부각을 받으면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저는 아직은 이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 목표가에서 거의 막 몇십 원 차이로 달성하지 그쵸. 못했지만 아직은 저는 이 목표가는 정말 낮게 잡은 거고요. 네. 그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 충분하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로 봤을 때는 역시나 7,600원 부근에서 굉장히 거래량 크게 나와졌습니다만 매물대 구간이 굉장히 두껍죠. 두껍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주가가 한 차례 꺾였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했지만 역시나 저점마저 깨주면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종목 상담에서 항상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입에 닳도록 말씀드리는 게 저점 깨지면 손절하세요. 저점 깨지면 손절하세요. 저점 깨지면 손절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작전주 같다, 세력주 같다라는 판단이 들기 시작하면요. 네. 저점을 깨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세력들의 휩소라고 하죠. 흔히 말하면 장난질 친다. 개미털기 구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깨지더라도 한 번 더 지켜보고 특히나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없으면 한 번 정도는 전저점까지는 더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저점 구간까지 깨주면서 박스권에서 역시나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해주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근거로 이 1000개 기둥이 2개나 나와줬어요. 자, 그 이후로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한번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저는 급하게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제가 보수적으로 목표가는 6,000원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물대 두꺼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7,800원 부근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 들고 가시면 큰 수익 챙기실 수 있으니까 꼭 삼보 모터스 홀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지금 살짝 못 미치는 가격에 멈춰있는 삼보 모터스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목표가고요. 7,800원 구간까지는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삼보 모터스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 관점 유지하십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YBM 넷입니다. 교육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 총선 테마로 좀 묶이면서 77조 원 투자 이야기 나오자마자 급등세를 탔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목표가가 4,600원이었는데 4,550원까지 딱 터치가 됐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홀딩 관점 유지하실까요? 네, 홀딩 관점 역시나 유지를 하고요. 자, 그리고 YBM넷 같은 경우엔 결국에는 정치 테마, AI 테마로 이제 묶인다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정책주로 보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정책 중에서 저출산 쪽으로 제가 얘기가 나올 거라고 굉장히 많이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교육 관련주가 올라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출산의 이유가 교육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사교육비란 말이에요. 그쵸. 이 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교육 쪽을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네.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사교육 부담이 좀 덜 될 그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때 교육주
교육주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YBM넷은 재료가 두 가지라고 했죠. AI 쪽 그리고 네. 교육 쪽 모두 다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스윙 관점으로 봐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나 이 77조 투자 이 모멘텀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지금 이 매물대 구간을 소화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매물대라는 건 뭐냐면 이때 거래한 횟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쌓여서 매물대가 두꺼워지냐, 얇아지냐 이 차이를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4,300원 부근에서 굉장히 이제 이 매물대가 두껍잖아요. 네. 이 부근까지 가격대가 올라오게 되면요. 계속 꺾여요.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물려있던 개미들이 본전에서 탈출을 하니까. 하지만 여기만 제대로 돌파를 해주게 되면 이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투자자들은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매물대 구간만 오면 매수하고 다시 한번 매수하고 하면서 이 가격대 구간을 잘 지켜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역시나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다라는 건 이 힘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물대 구간도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역시나 매물대에서 계속해서 지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지수 눌림 때문에 약간 빠졌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홀딩 관점 유지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YBM 내까지 홀딩 관점 유지하신다고 보셨습니다. 저희 이런 종목들 좀 나는 미리미리 못 들어갔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스캔하시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언박싱 타임이 가장 궁금하시죠?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넥스틴인데요. 오늘 8%까지 좀 급등이 나왔었고 증권가에서 실적 전망을 굉장히 좋게 좀 내놓는 그 리포트들이 오늘 쏟아졌습니다. 내년도 실적 전망이 정말 좋아질 것이다. 검사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좀 보도가 됐는데 늘 얘기를 하시는 게 반도체보다는 소부장을 봐라. 자동차도 소부장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좀 이쪽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역시나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들도요. 굉장히 주가적으로 봤을 때 고점에 위치한 종목들도 있고요. 하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있고 올라갔다 이제 빠지는 상황에서 네.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거의 SK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 반도체 업황의 회복은 거의 확실시화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아직 좀 눌려있는 종목이나 올라가지 못했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좀 탄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네. 자, 순서가 있습니다. 장비, 소재, 부품 중에서 저는 첫 번째로는 장비 쪽이 제일 먼저 두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넥스틴 종목을 가져왔고요. 역시나 실적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만 4분기 실적 전망이 그쵸. 안 좋게 나왔기 네. 때문에 이 종목이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꺾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만 볼 게 아니라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실적이 잘 나올 기대치가 좀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셔라.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넥스텐이 바로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국내 유일의 전공적 광학검사 장비 회사라는 거예요. 네. 국내 유일이라는 타이틀은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그쵸.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광학검사 장비가요. 굉장히 좀 진입 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유일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 장비 쪽에 좀 모멘텀이 살아나게 되면 넥스틴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왼쪽에 보시게 되면 1000개 기둥이 한번 떠졌어요. 네. 그리고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죠. 네. 첫 번째 수익 구간이 한번 나와줬고요. 자, 두 번째 떴을 때도 상승하는 구간에 나와줬기 때문에 너무 긴 상승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92,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수익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떴을 때는 어때요? 물론 손절이 나와줬습니다만 이 손절폭은 굉장히 짧게 줄여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승률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승률이고요. 손익비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지금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심리적으로 강한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네. 자, 일단 지금 지지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1000개 기둥이 떠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계단 위에서 캔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도 되는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계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계단 위에서 그리고 현재가까지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라고 보시면 되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방에 매물대 두꺼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75,000원대까지 1차 목표가로 잡고 1차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2023년도 이제 11월에 이제 마지막 그리고 12월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도 실적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넥스틴이 내년까지 확실하게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서 넥스틴을 민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살펴주셨습니다. 넥스틴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이 제가 아까 전에 질문을 드렸던 인트론 바이오. 그래서 오늘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들어가도 되니까 갖고 오셨겠죠? 네. 안 들어가도 되는데 가져오면 좀 웃기지 않나요? 그죠? 네. 어떤 부분에서 지금 들어가도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오늘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가위 치료제로서 굉장히 모멘텀이 컸다. 물론 대장주는 툴젠입니다. 네. 툴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가장 톡톡히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도 오늘 뭐 중간 정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후발주자로서 충분히 재료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20년에 박테리오 파지의 유전자 가위 기술을 도입한 이력이 있거든요. 네. 이런 이력들이 재료가 되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트론 바이오가 뭐 나쁘지 않다. 거기에 세력들의 매집 흔적이 포착이 됐다 안 됐다? 됐다라는 거죠.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 차트를 보게 되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개 기둥이 한번 떠준 이후에 물론 손절 구간이 나왔습니다만 저점 찍고 나서 RSI 과매도 구간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승했을 때 거래량을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가 줬다란 말이죠. 하지만 이 상승했을 때 거래량 대비 하락을 쭉 해줬는데 하락했을 때 거래량은 거의 없어요. 자, 이 얘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개미들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이 나와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다시 한번 발생되는 모습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쌍바닥 이 꼭지 부분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발생됐다라는 것, 세력들이 재매집을 시작했다. 이 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1000개 기둥으로 다시 한번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000개 기둥이 2개까지 나와준 상황에서 세 번째 계단 위에서 캔들이 마감이 됐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과감히 매수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7,350원부터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예요. 네. 하지만 변동성이 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단 이탈해주게 되면 과감히 손절도 할 줄 아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9,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인트로바이오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수익까지 충분히 잘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인트론 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실 시장의 펀더멘털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고요. 오늘은 국제 유가도 어느 정도 하락이 되면서 시장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연이틀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조금은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이 펀더멘털이 제대로 반응하길 바라면서 다음 주 시원한 상승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금요일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